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 초대석. 오늘은 불교 공부의 바른 길을 제시해서 제가불자들의 신행 활성화를 이끌어온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동과 부산 등에서 정해학당을 운영하고 서울 구로구의 정해사 주지도 하고 계시고 안동 보경사 주지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계시군요. 오경 스님이십니다. 스님이 나와 계신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경 스님입니다. 네. 오경 스님은 저희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금강경을 많이 또 강설을 하셨고, 그러면 요즘도 강의하고 포럼을 열고 책도 쓰고 주로 그렇게 지내십니까 요즘? 예. 요사이도 강의도 하고 또 도량이 제가 맡은 도량이 2개나 있어서 예. 안동은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풀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제초 작업하느라고 바쁘고요. 또 서울 포경당도 운영하느라고 무척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안동 보경사, 예. 그다음에 구로구의 정해사, 예. 그다음에 정해학당이 안동에 하나 있고 부산에 있고. 예, 지금은 이제 학당이 이제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줌으로 하니까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제 안동에도 있고 원래 이제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지금 또 대구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어디 이제 거기는 이제 어떤 이게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줌으로 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직접 대면 안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아쉽다고나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건 조금 있죠. 좀 있죠. 네, 그런 건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같이 또 뭐 수련대 같은 걸 해서 또 대면 수업도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은 이제 철학도이셨습니까? 젊었을 때? 철학도. 예. 근데 사상으로서의 불교에 심취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출가 당시에 불교는 신앙이지만 훌륭한 철학이다. 이것이 출가의 계기인지요? 예, 그렇죠. 철학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요. 네. 세상과의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거든요. 사실 철학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 불교는 가장 훌륭한 세상과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요사이는 인간과 인간의 세상에 대한 또 그 바른 알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인문학이고요. 또 세상의 실상, 제법의 실상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또 과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다 합친 그런 관점에서 그걸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오경 스님 하면은 바로 금강경이 떠오른다고 하던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불교의 가장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금강경 5가에는 필독서고, 그렇다면 스님은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도 공부를 더 파고들고 해야 됩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예,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법의 실상인 그 제법이 연기하고 무아이고 공인 것을 천명한 경전입니다. 네. 그 제법의 실상을 사실은 근본적으로 통찰해서 깨닫지 않으면 금강경은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그 가르침을 그 열심히 관찰해서 평생을 두고 참고해서 우리가 해야 할, 탐구해야 할, 그리고 그를 참고해야 할 경전입니다. 뭐 파고들수록 또 뭔가 나오는 모양이죠? 계속. 아니죠. 그것을 이제 아니고. 열심히 관찰을 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제 수행이 필요한 경전이죠. 예. BBS TV를 통해서 금강경 강설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TV를 통한 강설 이거는 좀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혹시? 아니죠. 예, 이제 그건 금강경은 예. 사실은 이제 대체로 이제 그 금강경은 딱 하나의 그 주제밖에 없어요. 사실은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은 경전이긴 하지만 그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공돌이만을 설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공돌이라는 게 어려워서 금강경을 대부분 강설하는 거 보면 그것을 네. 풀어서 네. 생활 본문으로 하는데 저는 그 공돌이만을 논의하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일체법이 공하다는 게 뭐고 왜 공하다고 하는지를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고 또 그것을 논의해 보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해서 금강경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6년 전에 스님이 정해학당을 이제 문을 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해라는 게 이제 한자를 보니까 이거죠, 이제 정의와 정도, 정법이 이 바다와 같이 온누리에 퍼져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 그 맞죠? 이렇게 지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이 정해학당이 부산 해운대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 그래서 바다의 짤 쓰죠. 네, 그래서 이제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이 우리 부처님의 정법이 또 그 바른 가르침과 그 정의가 정도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예. 그 정법이 세상에 바다와 같이 널리 퍼져나가는 의미를 담아서 바를 정자에 바다의 자를 제가 써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 근데 정해학당이 아무래도 이제 깊이 있는 이해를 꿈꾸는 분들이 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전으로 배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공부의 강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만 대중적으로 이렇게 막 흥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런 쪽은 좀 약간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죠. 뭐 이제 특히 한문 원전을 그러니까. 저 교재로 하고 또 강의 자체가 제 강의가 조금 많이 어렵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생활 본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제법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그 설명하는 것이 이 불교니까 또 경전이니까 자연적으로 뭐 소수 정예가 될 수밖에 없고 예. 대부분 또 한 번 공부하게 되면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10년 이상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건 제가 또 알아보니까 정해학당이 이제 이게 양 바퀴가 있어요. 이게 경전 공부와 참선 공부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참선하는 분들은 경전 공부를 소홀히 하고 경전 공부를 하는 애들은 참선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해 쌍수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른 견해, 바른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참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집요한 관찰을 통해서 근본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예. 사실 그 세상에 대한 바른 그 이해를 설명한 실상을 설명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 자체가 경전이기 때문에 예. 그런 통찰력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또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함께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언제나 강조를 합니다. 근데 경전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경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최고의 고도의 철학입니다. 나와 세상을 예. 그 실상을 설명한 고도의 철학이기 때문에 혼자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가장 저는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 나와 세상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가지고 그걸 알려는 노력을 하고 그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아, 그런 노력의 바탕이 있어야 그
가장 근원적인, 예. 가장 근본적인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보는 글을 통해서 글을 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실상을 관찰을 통해서 그걸 알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경전을 이해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것을 강조합니다. 스님이 또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뭐냐? 쉬운 불교도 좋지만 바른 불교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좋아하죠. 예.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는, 그러니까 중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눈높이에 맞는 법문, 이것이 좋긴 해요. 그게 쉬운 불교죠.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것과 함께 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중생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 예. 다른 말로 하면 중생들의 안목이죠. 예. 그것은 사실 부처님이 잘못 세상을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전도 몽상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꿔서 중생들에게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인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는 것이 이것이 불교입니다. 사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쉬운 것도 그것도 이제 추구해야 되죠. 너무 어려우면 아직 접근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바른 불교,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것이 같이 가야지 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이 되지 않는 불교는 되지 않는다. 뭐 처음에는 쉽고 재미있고 이런 데서 출발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바른 불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의학당의 강의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대면이 어려우니까 온라인 연결해서 줌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졌는데도 온라인 줌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그게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1년 정도는 이 비대면 줌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조금 거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명의 이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전국에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면을 지금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예. 대면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초파일 때라든가 또 이제 대면 강의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또 친선 도모도 할 겸 대면 강의도 또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은 안동하고는 뭐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제2의 고향이십니까?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된 이유가 궁금하긴 한데 거기서 주로 계시다 보니까. 근데 안동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일단 뭐 양반의 고장, 그죠? 근데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포럼도 하고 계십니까? 정경 포럼이라고. 예. 이제 정경 포럼이란 포럼을 이제 한 3, 4년 전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불교 공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10년 이상 동안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타 학문가의 학문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뭐 문화나 이런 거하고 교류를 통해서 불교의 저변을 확대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다른 종교나 이런 사상을 이해함으로써 그 세상에 대한 이해, 서로 간의 이해, 불교를 남한테 이해시키기도 하고 다른 종교나 사상을 이해하기도 함으로써 서로 이해를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해를 통해서 화합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향상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정경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정의학당과
또 안동에 있는 관음사에서 네. 운영되고 있는 그 원경 학당이라는 학당이 두 단을 합쳐서 네. 정경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포럼을 2번 했어요. 예. 이제 처음에는 불교와 과학과의 만남하고 또 이외에는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이런 걸 불교와 기독교. 예. 오, 재밌겠는데. 네,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이제 탁마도 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요. 예. 다음은 이제 뭐 불교와 유교와의 만남, 특히 이제 안동이 유교의 유교, 또 그렇죠. 고향이니까 유교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함으로써 서로 발전할 수 있고 또 탁마할 수 있고 또 화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를 해야 그렇죠. 화합을 하거든요. 예. 그런 장을 만들고 또 불교를 상대편한테 또 이해시킴으로써 불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맥락에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와 연결됩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첨단 인공지능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불교하고 다른 학문 얘기 계속 하셨습니다만 인문학 당연히 필요하고 AI 인공지능 교육 여기에 대한 그 지식과 소양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불교뿐만 아니라 뭐. 예, 불교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재행무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변한다는 거죠. 또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궁극적 진리도 알아야 되지만 중생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알아야 중생한테 진리를 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의 사는 중생의 생각과 중생의 근기와 중생의 사는 시대를 알아야 돼요. 현대를 알아야 돼요. 중생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변화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행무상이거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자기 것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상대편을 알고 그렇죠. 또 중생이 처한 상황을 알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현대 과학이라든가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같이 이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뭐 궁금한 거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예요. 저는 스님한테 안 물어봐요. AI한테 물어볼게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걱정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스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죠.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스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이랬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게 지쳤다. 이제 공부 그만해야 되겠다. 싫다. 그거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뭐. 예,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불교가 진짜 좋으면 싫을 때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진짜 좋으면.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 자체가 진짜 좋으면 아무리 해도 실증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불교가 힘들긴 한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발언에 보면 그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연불을 하거나 할 때 맨 마지막 개성에 세세상행 보살도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번 생이 아니고 다음 생을 떠나서 항상 내가 사는 모든 세상에 항상 보살도를 내가 행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구절들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좋으니까 이게 뭐 실증이 난다든가 그만하겠다든가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생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힘든 것보다도 더 이게 하고 싶어 하는 정말 마음속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니까 하여튼 그런 모든 게 실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동보경사 구로구 정예사주지 정예학당 원장 오경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